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다시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저 청와대에 있는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8월 15일 날 이 자리 광장에 있었습니다. 11시부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우리 자유시민들이 다 함께 문재인 하야를 외치면서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 장대와 같은 비를 뚫고 집회,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작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노재팬을 위해 썼었던 저 좌파 빨갱이들은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김정은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가짜가 펼치는 대한민국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날 8.15 광복절 축사를 하면서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경제, 남북경협을 통해서 전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을 만든다고 뻥을 쳤습니다. 왜 뻥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기업 변호사로서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M&A라고 해서 기업 결합 합병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회사가 합치면 그 두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합칩니다. 그 합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계 12위 강국입니다. 전세계 126위에 전세계 꼴찌인 나라랑 합치면 그게 50몇 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경제강국으로 6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짓말들을 여러분은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거짓말, 기만 행위는 이번에 조국을 선임하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사시패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로스쿨을 제대로 졸업을 해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페셜 주리스 닥터라고 해서 그냥 1년만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논문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 SJ를 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대한민국 형사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그 강단에 서서 오상방위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학생이 질문하자 오상방위가 뭔지 몰라서 허둥대고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법전에는 오상방위가 어디 있는지 이 법전에는 이 오상방위가 없나 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사상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산호맹이 어떤 데입니까? 산호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그것도 무력으로서 민중 봉기를 위해서 민중 봉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척화해야겠다고 선언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이적단체, 빨갱이 단체에 한 번이라도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박노해 이 산호맹을 만든 이 사람이 나중에 다 전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한 이후에도 그 산호맹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외치고 노력하다가 다시 잡혀서 들어간 놈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사상을 단 한 번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 질서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조국의 사상검증뿐만 아니라 조국은 그 사람의 경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본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경위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사립학교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사립학교에 교단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은 그 사립학교에 만들면서 수많은 그런 건축 관련된 사건들을, 그런 재판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은, 이 가족이 한 군데가 됐었습니다. 한 군데가 돼서 서로가 자기 아버지가 운영했었던 그 사학재단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50억짜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제기했냐면 조국의 아들, 조국의 동생, 그 다음에 조국의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50억짜리 소송을 제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소송 대응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50억을 그 재단을 통해서 자기 작은 아들한테, 자기 동생한테 넘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판거래입니다. 이게 바로 재판사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짜고치는 재판을 통해서 그 사립학교의 그 재단의 그 재산을 자기 동생,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편법증여, 편법 상속을 여러분들은 묵과하고 그냥 놔두고 좌시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조국은 조국의 자기 부인과 조국의 동생의 부인과 수많은 이상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국이 자기 동생과 거래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날 2014년도 12월 12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그날,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겠죠.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2억 5천만 원을 같은 날 조국의 동생 와이프가 2억 5천만 원 두고 어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어느 고급 빌라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2억 5천만 원 누구한테서 온 거가 되겠습니까? 바로 조국 부인한테서, 사실은 조국한테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해서 자신의 차명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 동생한테 명의 신탁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고소를 할 겁니다. 잡아드려야 돼. 저는 이거뿐만 아니라 요번에 사모펀드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총 재산이 55억밖에 안 되는데 사모펀드에다가 7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모펀드는 어떤 데냐? 코어링크라고 해서, 그 코어링크라고 하는 사모펀드는 거기 대표가 당국대에 나와서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보험을 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신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는 이런 컨설팅,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와 관련된 일들을 컨설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대표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MBA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무슨 변호사거나 아니면 어디에 경영학과를 나오신 MBA를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듣보잡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1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업계에 있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보잡에 사모펀드를 만든 대표가 사모펀드 인가를 받은 지 무려 불과 15일 만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6천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6천억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코스닥 법인에 있는 코스닥의 법인 중에서 코스닥 등록이 돼 있는 법인 중에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휴면회사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자동차 전지, 연료 전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신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고급 기술을 결국은 그것들을 팔기 위해서 어디로? 중국으로 팔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표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경험과 능력과 연줄과 네트워크가 없는 그런 대표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에너지, 앞으로 2차 산업 에너지를 이끌 그런 에너지를 갖고 이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을 고발을 할 것입니다. 바로 월요일날 아침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생과 자기 와이프랑 다 짜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하기 위해서 자기 차명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신고법에 의해서 모든 재산은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신고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고가 안 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재산 신고법 위반으로 또다시 고소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국은 예전에 과거에 우리 문재인의 언론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처럼 투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생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사모펀드에다가 자기 재산을 몰빵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투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투기 행위를 하겠다는 거 그거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패방지법으로 고소를 할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으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들 뿐만 아니라 자기 그 모든 재산들을 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생들도 고발할 겁니다. 왜냐면 동생은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 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아니면 기업은행으로부터 많은 돈들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갚지도 않고 또 다시 위장이혼을 했습니다. 그 위장이혼은 바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국의 동생과 그 와이프 부인을 고발할 것입니다. 제가 왜 고발을 다음 주 월요일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국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되기 위한 청문회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에 그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수많은 위법사항이 다 고발이 돼도 분명히 문재인은 17번째 청문회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 이 조국을 임명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발한 그 건들은 제대로 공정한 고발이 되겠습니까? 공정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처리해서 공정하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책임, 공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요구할 것입니다. 고발과 즉시
2주 이내로 이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천명하고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는 여러분들도 목도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8.15 경축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도 없으니 여기지 않는 나라, 어떤 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모두가 흔드는 그런 개차반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저 북한 김정은한테 바칠지 고민하고 심지어는 김정은한테 삽살개라는 얘기, 삶아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갖다 바치려고는 저 문재인은 우리의 지도자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저 지하에서 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한숨을 치시고 가슴을 치시는 우리 호국 영웅들과 함께 문재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은 매국노라는 걸 다시 한번 외치시면서 문재인은 매국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국노다 외쳐주시고, 문재인은 하야라고 외치시면 여러분도 하야라고 외쳐주시고, 문재인은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문재인은 매국노다. 문재인은 하야라, 하야라. 문재인은 사퇴하라. 예, 감사합니다.